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학년도 학교 자유시간 과목 개설 연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전주 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입니다. 제가 장학사님께 연수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목적이 명료했습니다. 내년도에 학교 자율시간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는 요청이셨고요. 저희 학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세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 11월에 2022 개정교육과정 학교 자율시간 전문가 되기라는 책과 활동 자료집이 도교육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목은 학기 시작 4개월 전에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적어도 올해 10월 31일까지는 도교육청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도 4단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준비 계획 단계, 설계 개발 단계, 심의 승인 단계, 운영 성찰 단계인데요. 우리 학교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요. 올해 4월 14일에 온 학교 자율시간 과목 활동 개설 안내라는 그 공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침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는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팀을 짜고요. 그 다음에 과목 개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 제출을 7월 중에 해야 되는데 거쳐야 되는 단계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으셔야 되고 학운이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7월에 학운이 심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22일까지 승인 신청서, 교육과정안, 체크리스트 이 3개를 내라고 공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교재나 교수학습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그렇게 조건부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 결과 발표가 나는데 조건부 승인일 경우에는 도교육청이 요청하는 바 컨설팅 받고 수정 보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본 제출한 다음에 내년도에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 있었던 것인데요. 5월 27일에 작년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과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게 신고 대조표가 없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읽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이제 연구학교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1쪽에 보시면 교육과정 전환기 학년에 학교 자율시간 도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라고 해서 4학년과 6학년에 좀 해달라라는 권장사안이 써 있었고요. 이쪽에는 학교 자율시간 편성 운영 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학교 자율시간을 만드시다 보면은 이제 3, 4학년 군인데 5, 6학년 군 내용이 광범위하게 교육이란 게 워낙 교육 과정이란 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성취 기준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명문화돼서 나이스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성취 기준의 요소가 선행 교육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강론 교육 과정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5, 6학년 할 때 환경이나 뭐 경제 실과나 그다음에 인권, 사회 같은 걸 할 때 중등 교육 과정을 좀 끌어오는 우리는 중등 교육 과정을 자세히 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추가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개설 과목의 교육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라고 써 있는 부분에 지도의 실제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교수 학습 및 평가까지 했는데 활동은 지도의 실제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과목은 내라고 올해 바뀐 부분이라서 좀 가져와 봤고요. 우리 학교는 프레젠트 7단계라고 해가지고 전주 효천초등학교가 과목을 개발한 단계를 보니 이 7단계로 나누어져서 좀 범주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서베이라고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때 사전 설문조사 또 실태조사가 되겠고요. 2단계에서는 리서치라고 해서 주제와 영역,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그 주제에 따른 영역 무엇인지 또 이거에 대한 기초 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3단계에서는 이 3단계는 순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끝나고 3단계 가서
구성원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 공유를 하는 건데, 이것은 4단계 Study and Structure라고 해서 교육과정하고 이제 성취기준 내용 요소 이런 걸 설계할 때 또 3단계가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5단계 한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고, 이 순환 단계로서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쳐놓았습니다. 5단계는 Essence of Unit라고 해서 단원 설계까지 하고, 이제 6단계부터는 운영입니다. 자, 5단계까지가 설계예요. 설계고 6, 7단계는 이제 운영인데요. 여기서 왜 프레젠트라고 했냐면 이게 선물 같은 건데, 저희가 학자실을 선생님들을 선물일 수도 있고 학생 선물일 수도 있는데, 이 선물에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7단계 프레젠트 7단계 학자시 개발 단계를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실태조사와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되어 있는 학교가 많을 걸로 봅니다.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속도로 하셔야 됩니다. 지역면에서는 지역적 특색, 인적 자원, 학생면에서는 학생들의 기본 학습 학력이나 이런 것들, 또 학생들이 흥미롭게 여기는 것들이 되겠고요. 학부모는 참여도나, 교사면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 중점이 무엇인지, 또 그런 역량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우리 학교의 신태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 학교 이제 전주 효천초 같은 경우는 배경을 살펴보자면 2021년도에 학교 교과목을 개발을 해내서 3년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많이 바꾼 건 아니었고, 이렇게 성취 기준에서 약간을 바꿔서 교과 교육과정 할 때 프로젝트 학습 중심으로 했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약간 간소화되고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1학년은 옛 이야기, 2학년은 옛 놀이, 3학년은 이제 백로공원이 학교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숲과 백로공원을 곤충, 동물이 나오니까 4학년은 전주 수목원을 갔고 삼천천을 가서 식물을 봤고요. 5학년은 인권, 6학년은 세계시민. 이제 담임을 하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교과와 매우 밀접하고, 사실 교과서를 진도를 나간다고 해도 이 학교 교과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버스 비용만 뭐 한 학년이 가면 3, 400만 원이 드는, 예산적으로도 어떤 일회성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다가 학교 자율시간이 전면 도입이 됐고, 연구학교를 모집한다고 해서 그 돌파구로 저희는 연구학교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교육과정 워크숍 때 90%에 육박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서 그건 그대로 탐구하는 효천으로 가지고 오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 그러나 1학기 때는 학교 교육 중점이 질문과 탐구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야 하는 것, 하기 싫지만 좀 꺼려하지만 미래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을 과목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에 있는 아주 큰 학교로서 지역 자원 활용이 거의 없는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개발한 이 질문하는 효천은 대한민국 어떤 학교에서 갖다 쓰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무색무취한 어떤, 그게 바로 우리 학교의 특성이기도 해서요. 그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설문조사할 때 어떤 문항을 넣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연수를 나가보면.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준 것은 도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뭐 역량 중심으로 물어보고 중점 몇 개 물어보는 건데, 그걸로는 좀 우리 학교에 맞는 실체적인 것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아주 작은 학교에 연수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 맞게끔 두세 문항을 아주 집중적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문항을 바꿔서 안내해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거치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 기본 학력이 매우 우수해서 2학년 같은 경우는 미도달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 진단평가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평가 같은 경우에도 1수준이 거의 없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초 기본 학력이 우수한 학교고요. 독서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인적 자원으로는 이제 학생 인적 자원도 있겠지만
교사가 연구 업무를 했던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현재. 그리고 제가 이제 주무자인데, 저는 2014년도, 5년도에 인문사회 교육과정을 개발해낸 경험이 있고, 2015 개정교육과정, 국어,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서를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경험자라서, 과목에 대해서 개발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이를 적용하여 탐구하는 학교 자율 시간을 개발해보자 라는 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첫 번째 학생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들의 사고와 탐구를 책임지는 학교 자율시간. 이게 방향성이에요. 아이들이 계속 생각하고 탐구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성취 기준의 소비자에서 성취 기준의 개발자. 개발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학교처럼 큰 규모의 학교, 거의 60학급이 되는 학교는 TF팀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머지 선생님들은 그게 수정 보완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디스커션 하기 때문에 개발자로서 변화되는 학교 자율시간,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심어진 질문 씨앗을 싹 틔우는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간 없지만 과목과 활동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면 도교육청은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 똑같은데 과목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며 이제 활동은 새로운 활동을 개설하며 이 부분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개설 과목은 교육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고 활동은 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과정과 계획에서 조금 더 체계성의 차이를 도해서 줬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지도의 실제,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몇 개의 단원으로 가르칠 것이고 그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활동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상 활동은 도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만 이제 심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과목은 새로운 성취 기준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하며 활동은 개발해도 됩니다. 이제 설명을 할 때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하면 활동이에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취 기준을 개발해도 돼요. 개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목이고 새롭게 했지만 활동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사실 교육부에서는 모두 다 활동을 성취 기준을 개발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 초등은, 활동은 또 아시다시피 초등에만 있잖아요. 중등은 활동이란 게 없습니다. 중등도 학교 자율시간이 있지만 거기는 무조건 과목만 개발해야 되고요. 초등만 활동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은 기존 성취 기준의 일부를 차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히 똑같이는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건 따로 또 이제 실습 연수할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자, 2단계로 가시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리서치 단계여서 주제와 영역을 설정할 건데요. 우리 학교 같이 대규모 학교는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 연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착오를 줄이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본질에 대한 기초 연구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기존의 교사교육 과정이나 프로젝트 학습 그것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주제를 학년 주제로 설정할 경우에는 학년 주제명이 바로 이제 갈 수도 있고요. 대주제를 학교 공통 주제로 설정을 하고 학년 단위로 운영을 할 경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되겠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질문이 대주제고 학년별로 좀 다르잖아요. 세분화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브레인스토밍해서 비슷한 내용별로 범주화하고 저희는 이제 좀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걸로 가겠죠. 범주화된 내용을 이제 주제를 내용 영역으로 정하고 학년별 소주제를 선정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이게 1차,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질문과 생활 3이라는 과목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역이 질문 탐색, 3학년은 질문 탐구였어요. 여기서 질문 탐색에서 뭘 배우냐면 질문 인식, 질문의 중요성, 질문 생성하기, 과정 기능에서는 이거 배우고 가치 태도에서는 호기심, 태도 이런 걸 배운다고 이제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이제 각 학년별로 2개씩이 됐었는데요. 탐색, 탐구, 분석, 적용, 해석, 활용, 정의, 일반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근데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이런 성취 기준을, 이런 내용 요소를 한 번도 교과에서 보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과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기시감 없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용 요소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과목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왜냐면 성취 기준 자체가 새로운 거일 수도 새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 요소가 완전히 새로우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 요소가 기존 뭐 교과하고 많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활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겠죠. 성취 기준 자체가 이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경우가 많을 거니까. 그래서 질문, 이제 이게 N차라고 쓴 것은 저희가 엄청 많이 고쳤습니다. 4차, 5차에 걸쳐서 거쳤고, 질문 이해와 질문 활용 영역 2개로 압축이 됐어요. 아까 학년별로 2개씩 해서 8개의 영역이 있었죠. 이것을 질문 지식에 관한 거는 질문 이해 영역으로 가고, 질문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활용 영역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에 따른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에 대한 내용을 학년별, 위계별로 3학년 때는 지식의 개념과 중요성을 배우고요. 4학년 때는 기본 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5학년 때는 심화 유형이 있어요. 6학년 때는 형성 과정을 배우고 가치 질문을 배워요. 방법적인 면으로는 질문 활용은 방법적인 면이거든요. 여기서는 3학년 때는 질문을 생성하는데 분류를 좀 해보는 기준을 세우고, 4학년 때는 탐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지? 이런 것들. 5학년은 이제 표현이라고 해서 글쓰기와 토의 토론을 하기 전 단계의 표현학인데, 6학년에는 토의 토론으로 갑니다. 이렇게 위계를 설정해서 마지막에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학교가 이제 리서치에서는 본질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 2022 개정교육과정 강론 조정 연구 활동은 조금 유의미한 것을 합쳐놓으면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기존 성취 기준과 내용을 활용할 수 있지만, 과목은 새로운 성취 기준을 해야 돼서 좀 교과의 그 성격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논문을 굉장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하게 했고요. 개발하였고요. 9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주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역에 따른 내용 요소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브레인스토밍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탑다운의 형식으로 가요. 그래서 그 내용 요소에서 성취 기준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성취 기준을 이수를 하려면 몇 차시 정도로 구성된 단원이 필요할까? 어떤 내용을 차시 목표로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그 차시 목표를 통해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교육부에서 하는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가 있어요. 거기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직접 질문하는 게 뭔지를 이제 겨울방학 동안 배워왔고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한 학기 동안 질문만 배웁니다. 이런 교육과정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당연히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굉장히 그 형식적인 면을 따라가야 되니까 분석을 했고요. 이건 뭐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마다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지식 이해에 쓰이는 지식 이해는 명사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서술어가 필요가 없어요. 과정 기능, 가치 태도에 쓰이는 서술어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여기에 좀 주목해서 봤고, 교과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저희 TF팀이 함께 항상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그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단계의 흐름 이런 거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 끝에 핵심 질문 탐구 모형이라는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 모티브를 따서 그걸 저희 학교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에 있는 그 NCIC에 있는 학생 질문 능력 개발이라는 자료를 전체 다 선생님 제본해서 함께 읽어보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질문의 연속체. 이거 좋은 질문이야. 학생이 질문하는 즐거운 수업 만들기. 이런 책들을 함께 읽어보고 여기에서 시사점을 뽑아냈는데요. 저희 학교는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였고요.
여기에서 그냥 읽어보고 끝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다 탑재를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 자체가 여기 봤던 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읽어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게 학기 중에 바쁜 과정에서 읽으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뽑아서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읽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읽어도 좋게끔 이렇게 모두 다 요약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또 연구회를 저희가 조직해서 TF팀이 이런 책들을 읽고서 서로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제 3단계, 아까 1단계는 서베이였죠. 방향 설정, 실태 조사. 2단계는 리서치였죠. 우리 학교가 하려고 하는데 영역도 주제도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이게 우리 맘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과목이니까 좀 흔들리지 않는 기본적인 이론은 뭘 찾아야 되지? 라고 했잖아요.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제가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시했던 그 순서대로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3단계는 Explain and Discussion이라고 해서 공유 및 환류 단계고 이거는 순환 단계입니다. 이거는 대규모 학교의 맞춤형 단계인데요. 6학급이나 뭐 12학급 정도만 되면 그때그때 모여서 아주 기동성 있게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소통이 잘 돼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아시다시피 60학급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학년끼리도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이래서 어떤 단계가 끝날 때마다 뭐가 할 때마다 꼭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사실 explain이란 단어보다도 expoun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굉장히 조목조목 설명하다라는 뜻인데 그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또 다음 단계 나가고 또 그 다음 단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네. 여기서는 선생님들 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회의를 많이 합니다. 학년끼리도 해야 되고 TF팀 해야 되고 다시 전체 모여야 되고 학년끼리 모여야 되고 그 학년에서도 또 자기가 맡은 것을 또 그 학년 부장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회의들이 정말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매월 1, 2회 항상 열리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처럼 큰 학교는 이 마이크로 연수라고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찍어서 주요한 내용을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균질하게 교육과정 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학교처럼 어려운 내용을 학교 자율시간 좀 익숙한 단어 예를 들면은 예절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미 선생님들이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고 습득하기가 쉽지만 도대체 질문의 유형이 뭐가 있어? 질문을 개선하라는데 뭘 개선해야 되지?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시면 매주 어떤 내용이 운영되고 있는지 안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쪽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난주에 뭘 했고 이번 주에는 뭘 할 겁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링크도 다 달아놔서 선생님들이 즉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세히 설명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만들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매월 우리 학교가 뭘 하고 있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질문 명언 같은 것을 LED 게시판에 늘 게시를 해놔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서 그다음에 연구학교 상설 정시 공간 같은 경우도 상설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그 학교의 한 공간을 질문으로만 채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점검이라고 해서 방향성을 설명하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우리 학교의 연구 운영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지금 파란색이 매우 만족이고 이제 검은색이 만족인데 이렇게 중간 점검하면서 선생님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거는 완전히 무기명이었어요. 예,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4단계 설명했죠. 설명했을 때 큰 문제가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다 구축이 됐으면 스터디 앤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리서치는 말 그대로 기초 연구고 이 스터디는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스트럭처는 이제
설계한다라는 뜻입니다. 내용 체계를 작성하고 내용 요소에 따라서 성취 기준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수 배정하고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건 별도의 연수가 필요해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간단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시기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에 대해서 내용 요소를 뽑아내서 여기에서 성취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성취 기준을 만들어서 1차, 1차 성취 기준을 만든 다음에 거기 어떻게 성취 기준을 만드나요? 라고 하면은 그 내용은 지금 이 1시간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시기회 같은 경우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선생님,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알아야 되는 게 기존 교과목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과목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활동으로 가야 되겠죠. 조금 더 심화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애들이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존 교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하겠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질문 개선하기, 그다음에 질문의 우선순위 정하기, 질문을 분류하는 기준 정하기, 뭐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과목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뭐 대화 바르게 듣기 뭐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내용이 주라면 과목이 아니라 이제 활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치 태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새로우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가치 태도는 조금 더 좀 유연하게 외연을 넓혀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뭘 느끼길 원하나. 그런데 이제 그 과목 그 교과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치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술 같은 경우는 미술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희열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식에는 내용 요소, 개념, 원리, 그다음에 과정 기능은 절차적 지식, 그다음에 여기서는 가치 태도는 어떤 느낌이나 정의적인 영역인데 과정 기능은 서술형 동사형으로 끝나야 되고요. 지식 이해는 명사형으로 끝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2 개정 교육과정 강론 조정 연구 거기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학자시 자체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하위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저희 학교는 이제 성취 기준을 다 개발했겠죠. 차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여서 지금 이게 1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은 학자시가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1, 2학년을 지금 32차시 뭐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학년별로 다 할 거야. 학자시를 배정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1, 2학년은. 왜냐하면 기초기본교육이 너무 중요한 학년인데 그래서 저희 학교는 16차시 그러니까 교사교육과정 프로젝트에 준하는 차시를 조금 줄여서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학년별로 모여서 얘기를 했고요. 3학년부터는 내용 요소, 이게 내용 요소 체계표예요. 지식기능, 과정기능, 가치태도. 이걸 싹 다 고칩니다. 선생님 이거는 너무 중복되지 않아요? 이 뜻은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이건 합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왜 그렇게 고쳤는지 이 사유까지도 씁니다. 이게 3학년 거고요. 이게 4학년 자료입니다. 여기 막 취소표가 쭉쭉 그어져 있죠. 왜 그렇게 고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학교 자료로 남겨놓았어요. 왜냐하면 연구학교는 결과로서도 중요하지만 저희 학교가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학교 그 보고서를 보시면 이 학교는 1차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쳤구나. 2차년도엔 이렇게 했나 보네 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5학년 거. 이게 6학년 거 보시면 다 세세하게 고쳤습니다. 이게 한 회차에 거쳐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TF팀 한 번 거치고 또 한 번 더 거치고 고친 것을 다시 한 번 고치고 한 다음에 또 이제 교육과정위원회에 자문할 때 조금 더 손보고 도교육청 컨설팅에서 이제 조건부 수정 나와가지고 또 고치고 굉장히 여러 번에 거쳐서 이제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그 학자시 성취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었고요. 1학년은 교육과정은 개발 아니고 교사교육과정 수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면 여기로 갔구나. 이제 저희 거 3학년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교육과정 설계가 있고요. 여기는 성격과 목표가 앞에 있고 내용 체계를 보시면 이제 질문 이해 영역과 질문 활용 영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3, 4, 5, 6학년의 내용 요소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 내용 요소 중에서 그러니까 두 개를 가져와서 성취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문 후 개념이 있으면 질문 후 개념, 여기는 질문 후 분류 기준. 질문 이해 영역에서 성취 기준이 첫 번째가 질문의 필요성을 아는 거는 지식 이해죠. 질문을 생성한다. 이건 절차적인 거니까 과정 기능이 되겠죠. 질문 이해 영역에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서 하고 이건 교과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교과는 1번 성취 기준 보면은 다 지식 이해에 대한 거예요. 2번 성취 기준 보면 다 절차적에 대한 것이에요. 3번 과학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3번은 다 가치 태도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교과의 특성인데 국어는 특히나 이제 저희 학교 질문과 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식의 과정기는 가치 태도에서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했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용 요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취 기준으로 표현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교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 요소 가르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성취 기준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너무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교과도 있으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영역별로 3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활용도 이렇게 3개의 성취 기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향과 방법 제시하였습니다. 2015에서는 방향만 제시하게 했는데 2022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건지 전략에 해당하는 방법도 쓰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평가 보시면 평가 방향과 방법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좀 특이하게 성취 수준까지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업 성취도 지침 보니까 활동까지도 성취 수준 하라고 이렇게 명시하였더라고요. 성취 수준은 상중 하 나누는 거거든요. 질문과 생활이라는 과목 자체가 기존 교과에서는 찾아보기 조금 어려워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성취 수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학교가 우리 학교 걸 가져가더라도 쓰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게 지도의 실제, 단원 개요, 단원 계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시수 이거는 매년 달라질 수 있죠.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도교육청에서 요청하니까 일단 넣고요. 그 다음에 단원은 성취 기준 및 목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냐 없냐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결정해 주시긴 하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NCIC에 있는 성취 기준까지를 저희가 이제 심의받는다라고 보고 지도의 실제는 조금 더 고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8단원까지 주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키워드 핵심 아이디어와 해당하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 놓았고요. 뭘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지도의 실제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단원 평가 계획은 과정 중심 평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지도 실제까지 하시고 이렇게 공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슨 공문이냐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자문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가 이렇다. 우리는 문제없이 자문 통과했다. 그런 다음에 학운위 심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학운위 심의를 받으실 때 도교육청에 내는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신청을 어디에 신청하냐? 도교육청에 8월 22일까지 이걸 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를 하겠죠. 왜 우리가 검토를 받았냐면 저희가 조건부 승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라고 되게 요청이 많이 왔는데 저희가 이제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은 좀 하지 못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쳐서 이제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었고 결국 그다음에 승인 완료된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12월 6일에 제출을 했네요. 보니까 이제 5단계 4단계에서는 Study and Structure 해가지고 이제 교육과정을 막 분석을 해요. 그때 분석할 때 이제 한눈에 보는 성취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활동 개발하시는 학교 제가 연수 나갔을 때 기존 성취 기준을 어떻게 재구조화하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이건 과목이잖아요. 기존 성취 기준을 보긴 봐야 돼요. 근데 중복이 안 되는가만 보는 거예요.
선행이 안 되는가만 보는 거예요. 과목은 새롭게 개발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 좀 본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은 거기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5단계에서는 Essence of Unit이라고 해서 단원 설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성취 기준 아까 끄집어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칠까에 대해서 아이디어 회의는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내용 요소를 뽑아내야 되니까.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을 상위 성취 기준으로 해서 내용 요소에 쓰는 거지, 내용 요소에 너무 구체적인 거 쓰는 거 아니고, 내용 요소에서 나온 걸 가지고 성취 기준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 성취 기준, 아까 말했던 질문의 개념을 알고, 질문의 필요성을 알고, 질문을 생성한다. 이 성취 기준을 도달을 하려면 몇 차시 정도가 필요할까? 무슨 내용, 어떤 내용으로 단원을 설정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렇게 6개의 과목을 개발해냈고, 그 안에 8단원이 있습니다. 예. 8단원, 아까 보여드렸죠. 8개의 단원. 이 단원을 구성할 때는 제가 별도의 연수 필요하다고 했죠. 이거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총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프리-서베이, 실태조사나 설문조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구성원들끼리 의사소통이 잘 돼 있는 학교는 6차시면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계까지가, 그런데 조금 더 하려면 한 8차시에서 12차시 정도 연수가 필요해요. 교수학습 및 평가 진술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진술을 한 다음에 성격 및 목표. 그러니까 그 단원의 성격 및 목표, 대단원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부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단원 계획. 그 다음에 공유 및 완료하고.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라 단원. 그 다음에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 자료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보여드릴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교과마다 적정한 차시가 있어요. 성취 기준 하나, 주 성취 기준 하나당 국어는 막 10차시에서 12차시. 그러니까 한 단원 보면은 10차시에서 12차시로 돼 있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한 성취 기준을 하는데 4개 정도. 4차시 정도. 과학 같은 경우는 6차시. 사회 같은 경우도 한 6차시 정도에서 10차시 정도. 이렇게 좀 달라요, 교과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단원을, 대단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차시, 단원 차시 개발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것은 안 되고,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일 텐데, 아까 내용 요소 뽑아내고, 거기에서 성취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 성취 기준을 따라서, 질문의 필요성을 알려면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질문이 뭔지를 알아야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해 볼까? 그러려면 어떤 문항을 해야 될까? 이게 바로 6단계입니다. Teaching and Learning.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내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내는 건 설계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운영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5단계까지는 그게 설계예요. 그 다음에 자료 개발해서 적용해서 수업하는 게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설계까지는 사실상 공유가 가능하지만 교수학습 자료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할 수 있고, 저희 학교 내에서도 저희가 이거 개발해냈지만 학급 담임 선생님들은 이 문항은 좀 내가 빼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교과서처럼 쓰십니다. 네, 저희는 단원 개관이 여기 있어요. 이거 지금 단원 국어 같은 경우 보면은 그림 보면은 뭐 할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이 단원에서 저희는 아직 그런 그래픽이나 이제 AI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단원의 개관, 여기에선 뭘 배울까? 탐구 질문 뭐 만들어 볼까? 한 다음에 생각 마중해서 좀 배경 지식 활성화 시키고, 생각 열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동기 유발하는 것들을 2개에 걸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탐구하기. 여기가 실제적으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하기는 이제
질문과 질문, 그 개념 기반 탐구에서는 전이야기 단계나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안 것들이,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질문과 지금 만든 질문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화하기는 성찰하기고, 이제 자기 언어로 표현하기입니다. 뭐 어렵게 말하면 내면화하기인데, 이것이 이제 그 차시의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렵죠. 그래서 여기 그 교사용 지도서 해가지고 답이 다 써져 있는 거 다 제공하고 있고 PPT까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제 이거 3, 4차 시입니다. 생각 열기, 탐구하기, 연결하기, 자기화하기. 그래서 올해는 평가하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2차년도잖아요. 연구학교. 그래서 2차년도에는 이게 1차년도 그 학습 자료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고쳤는지 왜 고쳤는지 이유를 쓰고 고친 내용을 여기에다 써요.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했는데 두 번째 연도에는 이렇게 고쳤어요. 굉장히 좀 되게 굉장히 시각적 자료가 보강되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년도 자료를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고쳤다. 왜 고쳤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7단계에서는 리플렉션 T 해가지고 성찰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대규모 학교다 보니까 TF팀 중심으로 했고 모여도 주로 의견을 내는 선생님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단원 책임제라는 걸 올해는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여서 회의는 하는데 그걸 듣고서 또 선생님들이 단원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맡은 단원이 명확합니다. 나는 질문관 생활 5에 몇 단원, 몇 차시는 내가 고친 거야. 내가 책임지고 고쳤어. 내가 책임지고 보완했어. 이거는 전담 선생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연구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은 100% 자료 개발과 수정 보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개발이 그 성공적이려면은 효과성이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절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다까지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도 만들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